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본 기업에서 잔업을 100시간 이상 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잔업 100시간이라고 하면 기본 근무 시간 170시간 플러스의 100시간에서 한 달 동안의 총 노동 시간이 약 270시간 정도를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법정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반드시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실 노동 시간이 10시간 반에서 11시간 반, 구속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는 시간, 그리고 이동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전부 일을 해야 나오는 잔업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의 잔업을 했을 때 몸 상태가 이렇게 되고 또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적절한 휴식 없이 계속 이어지는 장기간 노동이 몸에 좋을 리도 없고 정신 상태에 좋을 리도 없다는 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은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본 기업에서 100시간 이상의 잔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강제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교인 면담이라고 해서 산업이 면담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정말 블랙 기업에서는 이마저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 이상이 되는 기업은 아무래도 세간의 눈치를 좀 보기 때문에 거의 반드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본 기업에 입사한 후 2번의 산업이 정신과 면담을 받게 됐는데요. 물론 잔업시간 100시간을 넘긴 게 2달 뿐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산업이 면담은 이런 순서로 이어져요. 일단 100시간을 넘었을 때 회사에서 경고 메일이 저한테 도착합니다. 그럼 저는 그 경고 메일을 보고 첨부된 설문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 몸 상태, 마음 상태 같은 걸 설문지에 써요. 그리고 그 설문지를 자기가 예약한 정신과로 보내서 예약일을 잡고 가서 면담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제가 작성했던 설문지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게 실제로 작성했던 자가진단표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동시간이 긴지, 불규칙한 근무가 많은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심야 근무가 많은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정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가 나는지, 불안한지, 우울한지, 진정이 안 되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문지를 들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슬퍼지죠? 설문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열이 받나요? 피로감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우울하신가요? 죽고 싶나요?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잔업이 100시간을 넘었을 때라고 했지 딱 잔업 시간이 100시간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면담 때는 잔업이 130시간 정도였고 두 번째 면담 때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163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열이 안 받을까? 그리고 이 산업이 면담이 얼핏 보기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 본인의 휴일을 써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잔업을 100시간 정도 하면서 일을 할 정도면 쉬는 날이 제대로 없다는 뜻인데 그 없는 휴일을 쪼개서 이 면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점, 2달 연속으로 잔업이 100시간이 넘었을 때는 이상하게도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휴일, 자기 비는 시간에 이 면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가려는 사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원들은 2달째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세 번째 문제점, 의사가 정말로 예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산업인 면담은 절대 직원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보여주기식 제도인 거예요. 이 산업이들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면담을 정말 대충대충 진행합니다. 대부분 10분에서 15분 내로 끝나고요. 정신과 상담이라고는 해도 제대로 된 카운셀링을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도쿄에서 일할 때 한 번,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일할 때 한 번, 총 2번 산업이 면담을 받았는데요. 하루에 2~3시간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자, 두 번째 면담 때 의사가 저한테 초면에 반말로 시작을 하더니 제 눈앞에서 설문지를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럴 거면 제가 뭐하러 설문지를 써서 메일로 보냈을까요? 심지어 제 직종, 그리고 잔업을 100시간을 한 이유, 그런 걸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화를 냈어요. 자, 고객인데 이렇게까지 고객한테 무례할 수 있으면 그 의사야말로 정신과 상담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오늘은 일본 기업에서 잔업을 100시간을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잔업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발전을 위한 좀 인내의 시간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잔업이 그저 이어지기만 한다면 당연히 그 사원은 퇴사를 하겠죠. 퇴사를 하게 되면 만성적인 인원 부족에 시달리게 될 테고 그 회사, 그 조직은 당연히 블랙이 될 겁니다. 때문에 장기간 의미 없는 잔업 시간은 매상이나 실적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없애야 되는 악습 중의 악습이에요. 꼭 일본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 모든 조직에서 그렇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은 구인 공고가 많이 올라온다는 건 퇴사가 정말 많다는 뜻이고, 퇴사가 많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